자, 37번 부동산 정책의 공적 개입의 필요성. 자, 여러분이 정부에 있어서 시험 문제는요, 우선 정부가 왜 부동산 시장에 개입을 하느냐, 이 개입의 뭐죠? 이유, 뭐 근거, 뭐 필요성, 자, 이런 지문들이 우선 출제를 많이 하잖아요. 자, 그러면은 틀린 것을 묻는데, 정부가 부동산 시장에 개입을 하는 논리에는 부의외부 효과 방지와 우리가 공공재 공급 등이 있습니다. 자, 우리가 예를 들면은 이 시장에서 어떤 요인에서 자원이 비효율적으로 배분이 이루어지는 상태를 시장의 실패인데, 이 시장의 실패를 보완하기 위해서 개입을 하죠. 이때 시장 실패의 원인 중에 우리가 공공재가 있거든요. 공공재가 존재하는데, 나중에 또 이제 배울 거예요. 또 외부 효과가 존재하는 경우, 또 정보의 비대칭성, 독점이나 과점 같은 불안정 경쟁 기업이 존재한다든지, 규모의 경제가 작용을 하고 있다든지, 이게 원인이죠. 그래서 관련되어 있는 게 1번 지문이고, 2번 부동산 시장은 불안전한 정보. 불안전한 정보는 아까 얘기했듯이 정보의 뭐죠? 비대칭성. 정보의 차이가 있다. 정보의 차이가 있다는 거죠. 비대칭성. 공급의 비탄력성. 공급이 어렵다. 공급의 비탄력성으로 인한 수요, 공급의 시차로 인해서 시장의 실패가 나타날 수 있습니다. 맞는 지문이고, 정부는 토지를 경제적 효율적으로 이용하고 공공복리 증진을 도모하기 위해서 용도 지역 지구재를 활용하고 있다라는 거, 용도 지역재에 관련했죠. 정부는 주민의 편의를 위해서 공공재인 도로, 공원 등의 도시계획 시설을 공급을 하고 있습니다. 자, 5번 정답이죠. 공공재는 시장 기구에 맡겨둘 경우에는 경합성과 배제성, 요게 틀렸죠. 공공재는 두 가지 특성을 가져야 돼요. 두 가지 특성. 소비에 있어서 경합이 일어나지 않는다. 비경합성. 그러니까 본인이 소비한다고 해서 다른 사람의 편익이 줄어들지 않는다. 경합성이 나타나고, 또 어떻게 돼? 우리는 본인이 공공재를 소비를 하여도 다른 사람의 소비를 배제시킬 수 없어요. 비배제성. 그래서 우리는 공공재를 소비하여 이득을 얻었음에도 불구하고 그에 대한 대가 지불을 하지 않는 뭐가 나타나면 무임승차자 문제가 발생해요. 무임승차자 문제. 그래서 5번 정답이고, 자, 외부 효과가 나오죠. 자, 외부 효과 올해 출제 가능성이 좀 높은데 틀린 것. 자, 외부 효과란 어떤 경제 활동과 관련하여 거래의 당사자가 아닌 제3자에게 의도하지 않은 밑줄, 의도적인 것이 아니라 의도하지 않은 우리가 혜택, 편익을 주죠. 의도하지 않은 이 편익, 이 혜택을 주었는데 그에 대해서 어떻게 돼요? 대가를 받지 못하는 것을 우리는 정의 외부 효과, 외부 경제라고 하죠. 그런데 또 뭐를 우리는 손해를 입혔는데 그 손해에 대해서 또 대가를 지불하지 않는 것을 부의 외부 효과, 외부 불경제라고 해요. 자, 이 두 가지 외부 효과가 있는데, 외부 효과는 항상 소비 과정에서 발생하는 경우도 있고 생산 과정에서 발생하는 경우도 있다는 것. 자, 정의 외부 효과가 발생을 하면은 지역 이기주의 사회에서 뭐가 나타나죠? 우리는 플리즈, 인마이 프로냐드, 핀피, 내가 살고 있는 지역사회에 공공 편의시설이 들어오면 오케이. 그런데 여기서는 뭐가 나타나냐? 이기주의 사회에 내가 살고 있는 지역사회에 우리가 not
들어와서는 안 된다. in my backyard. 위험, 혐오 시설, 공해 시설이 들어와서는 안 된다. 님비 현상을 발생시키죠. 2번 정답. 3번 인근 지역에 대규모 생태공원이 조성됨에 따라 주변 어떻게 돼요? 생태공원이 조성되면요 쾌적성이 높아져요. 쾌적성이 높아지면은 수요가 증가하기 때문에 아파트 가격이 상승하는 정의 외부 효과가 나타난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맞고 외부 비용을 발생시키는 재화는 이 얘기죠. 자, 사회적 비용이 기업이 제품을 생산하는 때 사적 비용보다 크다. 이때 사회적 비용은 사적 비용이다. 여러분 석탄 공장, 화학 공장이 들어서면은 환경 물질을 한 단위 더 정화하는데 추가로 드는 외부 비용이 발생해요. 이 외부 비용을 발생시키는 재화는 정부의 규제가 없을 경우는 어떻게 되느냐? 자, 사적인 편익을 나타내는 수요 곡선, 사적인 비용을 나타내는 공급 곡선인데 각 생산량, 이게 균형이거든요. 균형인데 각 생산량 수준에서 외부 비용, 이 외부 비용만큼 우리는 사회적 비용이 더 높아요. 사적 비용보다 외부 비용만큼 사회적 비용이 더 높다. 이때 이 점이죠. 사회적으로 바람직스러운 최적 생산량은 요건데 실제는 요걸 고려하지 않고 생산하니까 이만큼 더 많이 생산하거든요. 그래서 이만큼 또 뭐가 된다? 과다. 지나치게 더 많이 과다 생산한다. 그래서 줄이기 위해서 최적 생산량만큼 생산량을 줄이기 위해서 뭐 한다? 우리는 세금을 부과한다. 공해세, 생산량을 줄이기 위해서 공해세와 같은 세금을 부과한다든지 오염 배출에 따른 부담금을 부과하든지 그의 내용이죠. 그래서 거기 맨 끝에 과다가 포인트. 맞는 지문이죠. 자, 5번 여러 용도가 혼재되어 있어서 인접 지역 간의 토지 이용의 상충으로 인해서 토지 시장의 효율적 작동을 제한한다. 예를 들어서 주거용과 공업용이 있어요. 그럼 공업용으로 인해서 주택 가격은 오히려 하락할 수 있죠. 부의 외부 효과가 발생할 수 있다. 상충되니까. 자, 정답은 2번이 정답인데 특히 여러분이 뭐 과다, 뭐 과소, 여기 플러스일 때는 뭘로 가죠? 과소로 가고 하여튼 마이너스일 때는 뭘로 온다? 과다로 온다는 거 항상 염두에 두셔야 돼요. 소비일 때는 편익 갖고 따지고 생산일 때는 이렇게 비용 갖고 따진다는 거. 올해 외부 효과가 좀 중요해요. 올해 시험은. 자, 39번 순수 공공재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소비자가 많을수록 개별 소비자가 이용하는 편익은 감소하는 것이 아니죠. 자, 여러분 우리 고속도로 소비자 이용 많죠. 많을수록 개별 소비자가 이용하는 편익이 감소하는 것이 아니라 편익이 줄어들지 않아요. 다 소비함으로써는 다 이익을 얻지. 고속도로 시간 단축이라는 이익은 얻잖아요. 편익은 감소한다 하면 안 돼요. 틀린 지문 1번. 편익은 감소하지 않습니다. 다른 사람도 편익을 얻고 있다. 시장 수요는 개별 소비자 수요의 수직에 동그라미, 수평이 아니라는 거. 여러분 공공재는 수직, 사적 재화는 수평. 사적 재화는 수평, 공공재는 수직. 왜 그러냐면 고속도로 주어졌어요. 주어진 생산량이 있는데 가격에 관계없이 수요량을 다 더해줘야 되니까 수직. 사적 재화는 뭐다? 수평. 2번 답 많이 하거든요. 보면은 3번 개별 소비자의 한계 편익. 여러분 한계 편익은요. 하나 더 소비함으로써 총 편익이 얼마나 변하느냐. 또 한계 비용은 하나 더 생산함으로써 총 비용이 얼마나 변하느냐. 이 두 개가 일치하는 수준에서 사회적으로 바람직스러운 최적량이 결정이 됩니다. 자, 시장에서 공급량이 결정되면은 사회적으로 바람직스러운 최적량에 비해서 어떻게 돼요? 공공재는 시장의 기구에 맡기면은 어떻게 돼요?
우리는 수익자 부담의 원칙에 따라 여러분에게 비용을 부담시켜요. 그러면은 여러분은 공공재가 속으로 필요함에도 불구하고 밖으로 선호도를 표시를 안 해서 사회에서 필요한 양만큼 적게 생산이 되니까 과소 생산 공급되는 경향이 있다. 과소 생산 공급되는 경향이다. 과소가 포인트. 자, 5번 공급량이 사회적으로 바람직스러운 최적 수준에서 결정되려면 사회 전체의 정확한 선호를 파악하는데 이게 쉽다 어렵다? 어렵지. 왜? 선호를 표시하면은 어떻게 돼? 비용 부담하세요 할까봐. 그래서 이게 어려운 거예요, 공공재. 자, 40번. 올해 작년에 세 문제에 걸쳐서 나왔어요. 올해도 중요합니다. 정부의 직접 개입인데, 자, 시험 문제에 또 중요합니다. 정부에 있어서의 시장 개입에 있어서의 방법. 자, 올해도 작년에 세 문제 걸쳐서 나왔거든요. 중요하죠. 정부가 부동산 시장에 직접 개입을 해서 수요자와 공급자의 역할을 적극적으로 수행하는 경우 있고, 또 시장기구의 골격, 틀을 유지하면서 시장의 기능을 통해서 정책 효과를 달성하고자 하는 간접 개입이 있는데, 직접 개입의 대표적이죠. 정부가 부동산 시장에 직접 개입해서 개발하는 공영개발 같은 거. 예? 작년에 출제된 게 토지 비축제도 출제했었죠. 작년에는 이걸로 출제했어요. 토지은행제도. 토지은행제도나 토지 비축제도 같은 용어죠. 자, 토지 비축제도 직접 개입인데, 여러분 개발부담금 주의해야 됩니다. 여러분 개발부담금은 직접이 아니라 간접이라는 거 시험에 나오면 잘 틀려요. 개발부담금을 부과하는 제도, 하여튼 부담금이 나오면은 간접 개입. 자, 2번 정답. 토지를 수용을 한다든지 토지를 미리 매입을 한다든지 수용제도, 선매제도, 이것은 뭐다? 직접 개입. 2번 정답. 자, 최고 가격제도. 여러분, 우리 가격 통제 중 최고 가격제 두 가지가 있어요. 임대료 규제, 분양가 규제는 직접 개입. 정부가 부동산 시장에 직접 개입해서 가격에 인위적인 규제를 가하는 거예요. 직접 개입. 조세, 세금을 부과하는 것은 뭐다? 간접. 세금 부과한다든지 임대료에 대한 보조금 지급, 요거는 세금, 보조금은 간접 개입. 자, 용도지역지구제는 뭐죠? 우리는 용도지역지구제는 토지 이용 규제의 대표적 수단. 예? 토지 이용 규제의 대표적 수단으로서 지역지구제, 또 개발권 양도제도. 개발권 양도제도는 현재 우리나라에서 개발권 양도에 관한 법률이 없군요. 시행 중이 아니다는 거. 자, 담보대출 규제. 자, 금융상의 금융기관을 통해서 규제하거나 지원해준다. 뭐를 통해서? LTV, DTI. 작년에 두 문제에 걸쳐서 나왔죠. 요 간접개입. 행정상 지원, 토지 정보 체계를 창출해서 제공해준다는 행정상 지원해주는 것도 간접개입. 부동산 우리 거래 허가제, 부동산 거래 신고 등에 관한 법률에 의한 거래 허가제, 무슨 게? 직접 개입. 공공 투자 사업이라든지 공공 임대 주택을 공급한다는 거, 이거 전부 직접 개입. 이거 올해도 시험에 중요합니다.
잘 공부해 두셔야 되겠습니다. 이건 점수 주려고 내는 문제인데. 2번 정답. 41번 이거 3년 연속 나오고 있어요. 우리나라에서 자 밑줄은 현재 시행되지 않는 밑줄. 이거 3년 연속 나오고 있습니다. 정책을 모르고 고른 거 1번 정답인데 종합토지세는 없어. 종합부동산세지. 그리고 공한지세도 없어. 택지 소유 상한제도 없어요. 자, 그 D급과 시험 보세요. 토지거래허가제와 부동산 실거래가 신고제 이 두 가지는 부동산 거래 신고 등에 관한 법률. 분양가 상한제는 주택법. 개발이익 환수제는 개발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 부동산 실명제는 부동산 실권리자 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 명의신탁 방지에서 도입된 거죠. 1995년도에 도입된 법이죠. 1번 정답이 되겠습니다. 여러분 최근 계속 출제된 게 요거잖아요. 택지 소유 상한에 관한 법률. 토지 택지 소유 상한제 토지 초과 이득세 이것은 위헌 판결로 폐지. 자, 위헌 판결로 뭐다? 폐지가 됐어요. 폐지가 돼서 현재 시행 중이 아니다. 현재 시행되고 있지 않다. 꼭 기억을 해야 됩니다. 1번 정답. 3년 연속 나오고 있죠. 자, 42번 부동산 정책에 관한 설명 중 틀린 것. 자, 주택법에 의해서 주택법에 의해서 투기 2년 전에 또 출제했었죠. 투기 과열지구로 지정합니다. 그러면 투기 과열지구 안에서 사업 주체가 건설 공급하는 주택의 입주자로 선정된 지위에 대하여는 전매 제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분양권 전매 제한 조치가 있습니다. 자, 토지 선매는 어디서? 부동산 거래 신고 등에 관한 법률이죠. 자, 토지 거래 허가 구역 내에서 토지 거래 계약에 허가 신청이 있을 때 공익 목적을 위하여 사적 거래에 우선하여 국가, 지방자치단체, 한국토지주택공사 등이 그 토지를 매수할 수 있는 제도, 개념이 나와 있습니다. 자, 부동산 거래 신고 제도는 부동산 거래 신고 등에 관한 법령에 따라 거래의 당사자가 부동산 등에 관한 거래 계약을 체결한 이후에 그 실제 매매 가격 등을 거래 계약 후 잔금일 밑줄, 잔금일이 아니라 계약 체결일, 잔금일이 아니라 계약 체결일부터 30일 이내에 그 부동산 등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장, 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공동 또는 예외적인 경우 단독으로 신고하게 하는 제도입니다. 자, 4번 토지 적성평가 제도는 토지에 대한 개발, 보전의 경합이 발생했을 때 이를 합리적으로 조정하는 수단을 말합니다. 자, 토지 거래 허가 구역은 토지의 투기적 거래가 성행하거나 지가가 급격히 상승하는 지역과 그러한 우려가 있는 지역을 대상으로 한다. 토지거래 허가구역 지정은 어디? 부동산 거래 신고 등에 관한 법률에 근거합니다. 자, 43번 토지 이용 계획과 용도 지역 지구제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건데, 자, 토지 이용 계획은 말 그대로 계획이죠. 법적 구속력이 없어요. 이 계획 자체는 법적인 구속력이 없다. 그런데 이 토지 이용 계획의 내용을 실현시켜주는 수단인 지역, 지구제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근거하기 때문에 이건 법적인 구속력이 뭐다? 있다. 말은. 자, 1번 용도 지역 지구제는 사적 시장이
외부 효과에 대한 효율적인 해결책을 제시하지 못할 경우에 정부가 부동산 규제의 한 방법으로 채택할 수 있죠. 토지 이용 규제의 대표적 수단이 뭐다? 지역지구제입니다. 자, 용도지역지구제는 특정 토지를 용도지역이나 용도지구로 지정한 후에 해당 토지 이용을 지정 목적에 맞게 제한하는 제도를 말하죠. 자, 토지 이용 계획은 토지 이용 규제의 근간을 이루고 있지만은 법적 구속력은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맞는 지문이고, 용도지역지구제는 토지 이용 계획의 내용을 실현하는 수단으로서 도시군 관리 계획의 내용에 구성을 하고 있고 법적 구속력이 있어요. 자,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령상 시도지사는 도시군 관리계획 결정으로 주거지역을 세분화해 지정할 수 있는데, 이 공동주택 밑줄, 양호의 동그라미, 공동주택 중심의 양호한 주거 환경을 보호에 또 밑줄, 보호하기 위해서 필요한 지역은 제2종 전용주거지역입니다. 일반 주거지역이 아니라 전용주거지역. 자, 그러면 제2종 전용주거지역이 아닌 일반 주거지역은 뭐죠? 제2종 일반 주거지역은 중층주택을 중심으로 편리한 주거 환경을 조성하기 위하여 지정한 지역입니다. 틀린 질문이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 주거지역을 전용주거지역, 일반 주거지역, 그리고 준주거지역으로 세분합니다. 자, 44번 토지 정책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자, 토지 정책 수단 중 토지 비축제도, 토지 수용, 요 두 가지는 직접 개입이고요. 금융 지원, 보조금 지금 요 두 가지는 간접 개입. 그래서 1번은 틀린 지문. 2번, 개발이 제한되는 지역에 토지 소유권에서 개발권을 분리한다. 분리의 동그라미, 분리를 해서 개발이 필요한 다른 지역에 개발권 양도 밑줄 할 수 있는 제도. 요거 TDR, 개발권 양도 제도의 개념이에요. 2번은 개발권 양도 제도의 개념. 틀렸습니다. 3번, 토지 선매에 있어서 시장, 군수, 구청장은 토지 거래 계약 허가를 받아 취득한 토지를 그 이용 목적대로 이용하고 있지 아니한 토지에 대해서 선매자에게 강제로 수용하게 할 수 있다. 자, 밑줄은 선매자에게 강제로 수용 밑줄. 강제로 수용이 아니라 협의로 매수할 수 있게 하는 제도. 강제로 수용이 아니라 협의로 매수할 수 있게 하는 제도입니다. 어디에 나오죠? 부동산 거래 신고 등에 관한 법률에 근거하죠. 3번 틀렸고, 4번 개발 사업의 시행으로 이익을 얻은 사업 시행자로부터 개발 이익의 일정액을 우리는 환수하는 제도. 요거 개발 부담금 제도. 개발 부담금 제도의 개념. 2번, 4번이 바뀌었죠. 5번 토지 적성평가제는 토지에 대한 개발, 보존의 경합이 발생했을 때 이를 합리적으로 조정하는 수단으로서 토양이라든지 입지, 토지의 활용 가능성 등을 우리는 토지 적성에 대한 내용으로 포함되어야 합니다. 정답은 우리가 확인해 두시면 되겠고, 자, 45번 문제로 갑니다. 자, 부동산 관련 제도 및 토지 이용 규제와 관련된 법률적 근거가 되는 법령을 서로 연결한 것 중 틀린 것. 자, 투기 과열지구로 지정하는 건 주택법이고요. 부동산 거래 신고 등에 관한 법률이란 토지거래 허가제, 그리고 개발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이란 개발부담금제도. 4번 정답 토지은행제도는 요거죠. 자, 토지은행제도는 2009년입니다. 2009년 2월 임시국회를 통해서 공공토지의 비축에 관한 법률, 공공토지의 비축에 관한 법률에 근거해서 토지를 비축하고 누가 하죠? 한국토지주택공사가 토지 비축 업무를 법적으로 부여받는다. 한국토지주택공사가 토지 비축 업무를 법적으로 부여받아 현재 수행하고 있죠. 그래서 토지 시장의 안정, 자, 토지 시장의 안정을 위한 수요, 공급 조절력, 자, 공공용지의 공익사업을 위한 원활한
공공용지 원활한 확보, 공익사업을 위한 공공용지를 원활하게 확보하기 위해서 공공개발용으로 뭐 하고 있다? 비축을 하고 있다. 여러분 시험 문제는 개념을 많이 내요. 최근의 흐름은 토지 비축제도 뭐를? 개념을 출제를 많이 하고 있다. 4번 정답. 여러분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 의해서 나온 게 대토보상권이죠. 자, 주택법은 분양가 상한제. 거민계약서 제도는 뭐죠? 거민계약서 제도는 부동산 등기 특별조치법. 자, 46번 문제로 갑니다. 다음 중 이런 문제 상당히 중요합니다. 이런 문제 나오면 여러분 잘 틀려요. 올해 이런 게 나오면 주의 많이 하셔야 됩니다. 다음 중 부동산 시장과 부동산 정책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몇 개인가? 자, 부동산 정책이 자원 배분의 비효율성을 오히려 악화시키는 거다. 자, 여러분이 정부가 시장에 개입을 했어요. 이 정부가 시장에 개입을 했는데 이 개입이 정부가 우리가 자원이 비효율적으로 배분이 이루어졌으니까 효율적으로 배분하기 위해서 시장에 개입을 했는데 이 시장 개입이 시장 상황을 더 나쁘게 만들어. 시장 상황을 더 악화시킨다. 예를 들면 또 이런 게 있죠. 주택 가격이나 토지 가격을 안정시키기 위해서 정부가 개입을 했는데 오히려 가격이 더 급등했어요. 이걸 뭐라고 하냐? 정부의 실패라고 해요. 그래서 여러분 첫 번째는 시장의 실패가 아니라 뭐? 정부의 실패라. 그러니까 시장의 실패와 정부의 실패 이해하는지 여부를 보는 거. 첫 번째는 정부의 실패입니다. 시장의 실패가 아니라 정부의 실패. 자, 2번. 작년에도 이거 출제를 했더니 많이들 틀리시더라고요. 연도 법령상 도입 순서를 비교하면 부동산 거래 신고제는 부동산 거래 신고 등에 관한 법률 2005년. 부동산 실명제는 명의신탁을 방지하기 위해서 도입된 거죠. 1995년. 어디가 빠르다? 실명제가 빨라요. 틀렸죠? 네. 개발행위허가제는 어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의 근거. 그리고 택지 소유 상한제는 어떻게 돼요? 요거 폐지돼서 현재 우리나라에서 시행되고 있지 않다. 그래서 또 틀린 질문. 분양가 상한제는 뭐다? 직접 개입. 여러분 요거 아까 분양가 규제, 분양가 상한제는 최고 가격제로서 직접 개입이고요. 개발 부담금 제도는 간접 개입. 그래서 또 틀린 질문. 5번째가 정답인데 PIR. 그럼 PIR은 여기 여러분 뭐냐? 여러분 소득 대비 주택 가격이 차지하는 비인데 이 비율이 낮을수록 유리하다. 이 비율이 낮을수록 그럼 가구의 주택 부담 능력은 높은 거예요. 이 비율이 낮을수록 가구의 주택 부담 능력은 높다. 작년에도 출제한 지문이죠. PIR. 하나 맞습니다. 요거 그 박스 중에 요거 하나 맞아요. 그래서 2번 정답. 올해 이런 형태의 문제 출제합니다. 이런 거는 하나 모르면 틀려버리니까 이런 건 상당히 많이들 틀린다니 시험에. 그러니까 이런 게 보면 시간이 좀 걸려요. 문제 풀 때 보시면. 자, 47번 문제 갑니다. 한 재화의 시장 수요 함수와 공급 함수가 다음과 같다. 자, 정부가 시장 균형 가격보다 12만큼 낮은 수로 가격을 규제하라고 한다. 그러면 균형이 나오면 항상 균형이 나오면은 수요량과 공급량은 뭐다? 같다라는 거. 균형이 나오면은 수요량과 공급량이 같다. 자, 수요량 얼마? 30-2분의 1P. 공급량은 3분의 5 플러스 3분의 1P. 그래서 요게 같다. 자, 분모에 2와 3을 없애주기 위해서 양변에 6을 곱해준다. 양변에 6. 그러면 얼마냐? 30-2분의 1P. 여기는 3분의 5 플러스 3분의 1P인데 괄호를 풀면
63, 18, 180 마이너스 3p. 또 괄호를 풀면은 10 플러스 2p. 자, 그러면 3p, 2p 되면 5p는 180에서 10을 빼면 170. 그래서 균형 가격은 5, 30, 5, 40, 34. 자, 이렇게 나옵니다. 자, 수요 곡선은 일반적으로 우하향, 공급 곡선은 일반적으로 지금 우상향인데, 자, 이 균형 가격이 지금 34예요. 자, 균형 가격이 34인데, 요것보다 얼마 낮춘다? 12. 12 낮은 수준. 12 낮은 수준에서 가격을 규제한다. 12 빼니까 22. 22에서 이렇게 가격 규제인데, 여기에 규제 가격이 뭐죠? 최고 가격. 최고 가격이면서 상한 가격. 그래서 최고 가격제. 예? 그래서 이것을 뭐라고 하죠? 우리는 최고 가격 통제 중 최고 가격제 또는 가격 상한제. 예? 최고 가격제 또는 가격 상한제라고 해요. 그래서 우선 요거 규제 후의 가격은 얼마? 규제 후의 가격은 22. 그리고 거래량을 찾아야겠죠. 거래량 우선 여기 얼마? 맞나? 22 들어갑니다. 공급 22 들어갑니다. 자, 여기에 Q, S는 3분의 5 플러스 3분의 1 P. 요 P 자리에 22가 들어가요. 3분의 22에 3분의 5 하면 3분의 27. 3분의 27이니까 얼마? 9. 자, 수요. 수요는 얼마? QD는 30 마이너스 2분의 1 P. 요 P가 22예요. 그럼 2로 나니까 11이죠. 30에서 11 빼니까 19. 여러분, 요게 공급량이고 요건 수요량이니까 이 크기만큼의 뭐가 발생했어요? 이 크기만큼의 초과 수요가 발생한다면 초과 수요가 아무리 많아도 공급량이 적다 보니까 이 공급량만큼 거래가 이루어질 수밖에 없어요. 그 거래량 얼마? 공급량 수준 얼마? 9개. 3번 정답. 만약 초과 수요를 물으면 얼마? 초과 수요를 물으면 얼마? 19에서 9를 빼면 얼마? 10개. 초과 수요는 10. 자, 48번. 주택 정책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정부가 이 시장 균형 임대료보다 낮은 수준으로 임대료를 규제하면 장기적으로 임대주택 수요량은 뭐하죠? 이렇게 임대주택 수요량은 증가하고 공급량은 이렇게 반대되는 현상. 공급량은 뭐다? 감소하니까 뭐 반대되는 현상이 나타나죠. 반대는 감소죠. 증가의 반대는 감소니까. 1번 맞는지 뭐. 2번 정부의 공공임대주택 공급은 임대료에 대한 이중가격을 형성한다. 자, 정부가 공공주택 공급을 할 때는 이 공공주택의 임대료, 공공주택 임대료를 사적 시장에서의 시장 임대료보다 뭐하게? 낮게 공급을 한다. 그래서 임대료가 공적 시장과 우리 시장이 두 개 있잖아요. 공적 시장과 사적 시장의 임대료를 서로 뭐한다? 달리 매기죠. 이중가격, 달리 매긴 이중가격을 형성을 하는데 문제는 요 임대료의 차액, 이 임대료의 차액만큼 정부로부터 임대료를 보조받는 것과 같은 효과가 있다. 그래서 이 차액만큼 주거비, 주택, 임대료에다 뭐가 있다? 보조 효과가 있다. (3번) 정부가
임대주택 공급을 증가시켰을 때 임차수의 임대료 탄력성이 뭐예요? 작을수록 밑줄. 작을수록은 뭐다? 비탄력적. 자, 작을수록은 비탄력적. 자, 이렇게 주어졌을 때 공급을 증가시켜요. 자, 임대주택 공급을 증가시켰을 때 어떻게 돼요? 수요는 이렇게 크게 하락을 하고 뭐는 탄력적은 약간 하락을 해. 그러니까 비탄력적일수록 더 커지죠. 요 노란 것보다 더 커질 수 있다. 자, 작을수록 밑줄, 더 커질수록 밑줄. 이게 포인트죠. 맞는 지문. 자, 네 번째, 장기 일반 민간 임대주택이란 임대사업자가 공공지원 민간 임대주택이 아닌에 동그라미. 아닌. 요걸 빼서 출제 많이 해서 또 10년, 바뀌었죠. 8년에서 10년으로 바뀌었어요. 10년 이상 임대할 목적으로 취득하여 공급하는 민간 임대주택. 단기는 폐지됐어요. 자, 만약 시장 임대료보다 이렇게 시장 임대료보다 규제 임대료를 이렇게 높게 하면은 이미 균형에 도달했기 때문에 임대주택 시장에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 임대주택 시장에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 그런데 문제는 초과 공급이 발생한다니까 틀린 점. 임대주택 시장에 아무런 영향이 없다. 이미 균형에 도달되어 있는 상태니까. 자, 49번. 자, 주택법에 의해서 분양가 규제를 하죠. 분양가 규제, 분양가 상한제인데 상한제 여러분 시험 문제 보면요 이 개념이라든지 목적은 정답으로 잘 안 묻죠. 개념 목적은 정답 잘 안 물어요. 자, 주택 구매 수요자들의 주택 구입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서 신규 분양주택의 분양가격을 주택법령에서 정한 가격을 초과하여 받지 못하도록 규제하는 제도. 개념이 나와 있고 거기 목적이 아까 거기 앞에 덜어주기 위해 요까지가 목적이죠. 자, 무주택자의 신규 주택 구입 가격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서 분양가 상한제를 실시하고 주택 가격이 급등했을 때 정부는 주택 가격을 뭐 할 목적으로 안정시킬 목적으로 분양가 상한제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자, 2번 주택법령상 사업주체가 일반인에게 공급하는 공동주택 중 공공택지 외에 택지, 민간 택지겠죠. 이 공에서 주택 가격 우려가 있어서 이 심의를 거쳐 지정하는 지역에서 공급하는 주택인 경우에는 기준에 따라 산정되는 분양가격 이하로 공급을 한다. 이하가 포인트죠. 자, 공급자의 이윤이 저하되죠. 자, 여러분이 우리가 수요와 공급이 주어지면 여기 시장에서의 이 균형 가격인데 이 균형 가격보다 이렇게 낮은 수준에서 규제하면은 어떻게 돼요? 규제를 하게 되면은 이 가격 차이만큼 손해를 보니까 수익성이 악화돼서 건설업체의 이윤이 떨어지죠. 저하되고 공급은 뭐한다? 장기적으로 이렇게 공급은 뭐한다? 감소하겠지. 신규 분양하는 주택의 공급은 감소를 해요. 또 질, 부실공사, 건설업체가 손해를 보니까 부실공사를 통한 주택의 품질이 저하되는 문제점이 또 있습니다. 주택법령상 분양가 상한제 적용주택의 분양가격은 두 가지를 더합니다. 택지비와 건축비를 더한다. 자, 주택법령상 사업주체가 일반인에게 공급하는 공동주택 중 공공택지에서 공급하는 도시형 생활주택은 분양가 상한제를 적용한다. 여러분, 도시형 생활주택은 분양가 상한제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그러다 보니까 요즘 어제 뉴스 보니까 도시형 생활주택 분양가 서울에 8천만 원까지 올라갔대. 평당 8천.
웃겼죠. 어제 뉴스 보니까 그게 나왔어요. 분양가 상한제 적용받지 않으니까. 요거 말고 또 있죠. 관광특구, 경제자유구역. 네 가지가 있어요. 주택법에 보면은. 자, 우선 5번 정답. 분양가 상한제를 적용받지 않습니다. 자, 50번 부동산 조세의 경제적 효과에 관한 설명 중 틀린 것은, 자, 1번은 작년에도 출제를 했는데 한번 시험에 잘 나와요. 정부가 주택 가격을 안정시킬 목적으로 양도소득세를 중과하면요, 주택 소유자 입장에서는 처분하면 세금을 많이 내니까 안 해요. 처분을 하지 않고 계속 보유하기 때문에 주택 공급이 감소하는 동결 효과를 통해서 주택 가격이 오히려 상승할 수 있다. 1번 맞는 지문. 2번 임대주택에 재산세가 부과되면은 부과된 세금은 장기적으로 임대료 인상을 통해서 임차인에게 전가될 수 있다라는 거. 자, 조세 부과는 수요자와 공급자 모두에게 세금을 부담하게 하나 상대적으로 가격 탄력성이 낮은 쪽, 낮은 애 동그라미, 낮은 것은 비탄력적, 비탄력적에서 더 많이 밑줄, 더 많이 부담. 그럼 반대로 탄력적은 적게 부담. 그래서 여러분이 암기하는 게 있죠. 탄력적일수록 세금 부담을 적게 하기 때문에 뭐다? 유리하다. 수요가 탄력적이면 수요자가 유리, 공급이 탄력적이면 공급자가 유리. 요거 암기해두면 되죠. 자, 네 번째, 토지 이용을 특정 방향으로 유도하기 위해서 정부가 토지 보유세를 부과할 때는, 자, 밑줄은 토지 용도에 관계없이 동일한 세금을 부과, 밑줄. 요게 틀린 지문이죠. 어떻게 된다? 토지 용도에 따라 세금을 달리 부과해야겠죠. 토지 용도에 따라 세금을 달리 부과해야 된다. 4번 정답. 자, 5번 토지의 공급 곡선이 완전 비탄력적인 직선일 땐 토지 공급이 고정되어 있어요. 자, 공급이 고정되어 있기 때문에 토지 보유세를 부과하더라도 이 세금 부과하면 공급량이 줄어들어야 되는데 이 토지 공급량이 변화가 없어요. 불변. 토지 공급량이 불변이기 때문에 우리는 토지 시장에서 자원 배분의 왜곡을 초래하지 않습니다. 이때의 세금을 우리는 뭐라고 하죠? 효율적. 이럴 때의 세금은 효율적인 세금이라고 하고요. 이때 우리는 토지세의 중립성이 나타났다고 한다. 이때는 토지세의 중립성이 나타났다. 중립성이 나타났다고 합니다. 자, 5번 맞는 지문이 되겠죠. 5번은 또 누가 주장했어요? 헨리 조지가 주장한 내용입니다. 자, 51번 부동산 조세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을 묻습니다. 종합부동산세와 재산세의 과세 대상은 일치한다 하니까 틀린 지문. 자, 보유. 자, 작년에 재산세를 취득으로 출제했어요. 보유과세예요. 자, 과세권자에 따라서 국세는 뭐다? 종합부동산세. 네? 종합부동산세고, 과세권자에 따라서 지방세는 우리가 재산세. 재산세를 작년에 취득으로 출제했어요. 보유과세인데. 과세 대상으로서 우리는 토지, 주택은 뭐죠? 토지, 주택은 종부세가 되겠죠. 과세 대상으로서. 그리고 토지, 건축물, 주택, 선박, 항공기는 뭐다? 그거는 재산세.
일치하지 않고 다르죠. 1번 틀린 지문이 되겠고, 2번 조세의 귀착 문제는 수요와 공급의 상대적 탄력성에 따라 달라지죠. 자, 조세의 귀착은 세금을 부과했을 경우에 실질적으로 누가 세금을 부담하느냐 문제고, 임대주택의 재산세가 강화되면은 장기적으로 임대료 인상을 통해서 임차인에게 전가될 수 있다. 자, 부동산 조세는 공공부문과 민간부문 사이의 자원을 배분하는 기능도 있고요, 소득을 재분배하는 기능도 있습니다. 자, 주택의 보유세가 중과되면은 보유에 따른 세금 부담이 높아지죠. 그럼 자가 소유를 안 하려고 해. 그래서 수요가 감소할 수 있다. 감소가 포인트. 자, 여러분 재산세와 종부세의 과세 기준일은 얼마? 6월. 6월? 1일. 그래서 어떻게 그래? 같아요. 그래서 여러분 거래할 때 저 날짜를 잘 알아야 돼. 잘못하면 세금 누가 부담, 매도자 매수자 누가 부담하면 중요하거든요. 보유세 요즘 하도 많이 비싸니까. 자, 52번 다음 부동산 관련 조세 중 국세만으로 묶인 것. 자, 1번에 취득세는 지방세입니다. 상속세, 증여세는 국세인데, 여러분 상속세, 증여세는요 취득 시에 나타나죠. 뭐를 적용? 누진세율을 적용하죠. 자, 2번에 등록면허세는 지방세, 3번 취득세, 등록면허세는 지방세, 4번에 정답 증여세, 양도소득세, 종합부동산세는 전부 국세. 그리고 재산세, 지방세죠. 자, 여러분 우리 국세 중에 아까 얘기했지만 소득세, 부가가치세, 인지세, 양도소득세, 그리고 종합부동산세, 상속세, 증여세는 국세입니다. 그래서 정답은 4번이 정답. 이렇게 간단한 문제 내도 틀린 경우 많아서 여러분 이 작년 시험에도 재산세가 보유만 알아도 바로 답이 나오는 거고, 그리고 2년 전에 취득에 부과하는 세금, 보유에 부과하는 세금, 처분에 부과하는 세금 이것도 출제했고, 29회는 종부세 출제했죠. 종부세는 국세이면서 누진세율을 적용을 하고 인별과세이면서 요걸 출제를 또 했던 게 29회. 3년 연속 쉽게 출제했어요. 세금에 대해서는. 그래서 올해도 이쪽에서 좀 출제 또 하지 않을까 이렇게 보여집니다. 자, 52번 문제까지가 정책론에 관한 문제. 정책론에 관한 문제. 자, 53번부터 투자론인데 114번까지가 나와 있습니다. 100선이 아니라 114번까지 나와 있어요. 부동산 가격 공시제도까지 나와 있는데, 나머지 문제는 우리가 다음 주 우리 4시간에 걸쳐서 9시 반부터 1시 반까지 해서 4시간에 걸쳐서 설명을 하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제 추석도 있고, 또 우리 이제 또 일찍 돌아가셔야 될 분도 있고, 그래서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요. 추석 잘 보내시고 우리 다음 주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자, 안녕히 가십시오. 감사합니다.